네, 이번에는 201번 청력 보호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듈 소개를 보시면은 음향 엔지니어의 가장 정밀한 측정 장비, 귀를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그거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우리 귀가 생각보다 예민하고 또 정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잘 훈련을 해야 뭐가 좋은 소리인지, 뭐가 나쁜 소리인지, 뭐 어떻게 소리를 바꿔야 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믹싱을 하기에 앞서서 청음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청력 보호예요. 우리가 뭐 딴 거 다 좋지만은 일단은 청력이 오래 보존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음향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력의 보존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펜과 뎁스라고 해서 소리의 전후 좌우 배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소리의 대역별로, 높고 낮음의 대역별로 그런 밸런스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볼 거고, 이제 4번에 이제 다이나믹스와 하모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리가 그냥 이렇게 나는 것도 있는데 그냥 퓨어한 톤만 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소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음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음이 동시에 나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 변화 그리고 배음 구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어디에? 음색에. 그래서 다이나믹스와 하모닉스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청음을 훈련을 해서 귀를 그냥 듣는 기계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음악을 듣고 어떻게 음악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청음을 훈련을 할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분석도 작성이고요. 사운드의 구현입니다. 우리가 청음 훈련을 하는 목적은 음악을 한번 해부하듯이 자세히 이제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그거를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분석도에 맞게 믹스를 할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간의 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음압을 우리가 가청역치라고 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역치, 그러니까 최소값, 스레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1kHz의 사인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그 1kHz의 소리에 대해서 건강한 청년은 약 20 마이크로파스칼의 음압을 감지할 수 있대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죠. 일단은 넘어가고, 이거를 0dB SPL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dB라고만 하면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SPL, 사운드 프레저 레벨로 정의를 해야지 정확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앞, 프레저, 앞, 레벨, SPL은 음압 레벨이구나. 그렇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0dB SPL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RMS라 그랬잖아요. 잠깐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은 사인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최고값을 우리가 피크라 그러고요. 요 사인 값의 전체적인 평균 값을 우리가 그냥 대충 RMS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RMS가 피크보다 작아요. 근데 피크를 기준으로 해도 대기압이 101.3kPa이거든요. 이거에 3.95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승이래요. 그러면은 0 뒤에 0.0000 쭉 가다가 3.95 나오는데 그 전까지 0이 10개 있다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작은 그런 압력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3m 떨어져 있는 모기의 소리를
모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다. 아, 인간의 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예민하구나. 되게 작은 소리도 감지를 잘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청력치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작은 소리를 잘 듣고 또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작은 소리, 큰 소리를 굉장히 잘 그 넓은 범위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력의 역치를 봤으니까 고통의 역치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85dBsPL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에 노출될 경우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숫자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소음계를 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면서 느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간에 85dBsPL 이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노래 소리를 크게 들으면은 우리의 청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110dBsPL 이상의 소리, 뭐 물론 여기서는 그냥 주파수를 구분하진 않았는데 주파수마다 살짝 다릅니다. 근데 그 이상의 소리는 우리가 소음 또는 불쾌감으로 느낄 수 있다. 소리가 너무 크면 불쾌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은,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작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20 마이크로파스칼이었잖아요. 20 마이크로파스칼. 청력의 역치가 20 마이크로파스칼인데, 근데 고통의 역치는, 불쾌감의 역치는 요만큼이래요. 굉장히 넓은 범위죠. 20에서,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의 1승이잖아요. 얘는 6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요. 굉장히 넓은 범위로 우리가 듣는다. 해서 네, 이거를 또 이제 피크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얘도 생각보단 작죠. 6.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배가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역은 이제 그 약간 지진 울리는 듯한 소리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116dB 정도 넘어가서부터는 소리보다는 우리가 진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낮은 소리에 킥 밟는 소리 같은 거 있죠. 쿵쿵쿵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몸이 이제 반응하잖아요. 그런 막 심장을 때린다 그러죠. 그런 펀치감, 그런 진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7dB 이상부터는 이명이 발생을 할 수 있고 130dB부터는 위험합니다. 영구적으로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노출될 경우에. 근데 130dB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그렇고 이제 140dB부터는 고통으로, 그러니까 귀가 물리적으로 아프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써있는 이런 숫자들은 좀 참고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그만 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도 이따가 나올 건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110dB를 넘어가면은 살짝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130dB부터는 이제 영구적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고, 140dB는 아파요.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음압표인데, 보시면은 여기는 상당히 조용한 상태고요. 40dB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뭐 중간, 시끄러움, 매우 시끄러움, 극단적으로 시끄러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은 얘가, 여기는 파스칼 단위죠. 마이크로 파스칼이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20 마이크로 파스칼. 요게 청력의 역치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뭐 다른 주요한 걸 보자면은 한 40dB 정도가 조용한 도서관의 그런 소리. 그리고 우리가 알람시계가 80dB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 그 클렉슨이 110dB 그 정도 되고요. 이제 그 히어링 하자드라고 돼 있죠. 이거 이상 너무 오래 들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85dB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게 140dB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0dB랑 좀 가까운 게 제트기가 25m 거리에서 이륙하는 소리,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아프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리스닝 패티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청각적 자극이 계속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청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뇌가 그러니까 뇌 보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취 피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그런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은 아무리 뭐 뜨거운 거라도 살짝 덜 뜨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온도 감각이 둔감해지는데,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귀가 지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피로감이 생깁니다. 너무 큰 소리를 오래 들으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았는데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고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역부터 약간 그런 피로감이 쌓이면 고역부터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믹스의 밸런스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뭐 막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은 인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청각적 자극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여러분의 뇌가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하고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청취 피로가 발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레벨로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청력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청력의 노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청력은 일생에 거쳐서 점점 노화합니다. 더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귀 질환 그리고 소음에 노출되는 거는 우리가 노화를 가속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노화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음이 먼저 잘 안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크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잘 못 들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고음을 잘 못 듣는 거기 때문에 고음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낫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음이 먼저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청력을 주파수별로 나타내면은 대충 이런 약간 언덕 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데, 요 꺾어지는 주파수가 점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이런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적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21kHz, 그러니까 잘 듣는 애들이 21까지도 듣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성 난청이 완전히 진행돼서 그런 경우에는 8kHz, 생각보다 낮은 소리입니다. 8kHz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청각세포가 우리가 비가역적으로 사멸을 합니다. 청각세포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청력이 감소하고 청력이 노화하는 것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고음부터 날아갑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귀에 그 달팽이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실제 사진이고, 그래서 소리가 이 그림에서 볼게요. 소리가 고막을 타고 들어와서 뭐 뼈를 진동을 시켜서 이렇게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진동이 쭉 타고 들어가겠죠? 근데 보면은 앞쪽에 하이 피치라고 돼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로우 피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음을 감지하는 세포가 달팽이관의 초입에 존재를 하고, 근데 저음을 감지하는 세포는 여기 달팽이관, 저음을 감지하는 세포는 달팽이관의 안쪽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세포는 고음, 저음 모두 겪기 때문에 여기선 고음이고 여기선 저음인데 안으로 갈수록 저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고음과 저음 모두에 의해서 마모가 되고,
근데 이제 고음은 입구 쪽에서 이미 얘네들을 진동시키고 나서 에너지를 잃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음 청력이 먼저 감소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청세포, 청세포의 그런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짧은 애들은 그만큼 진동수가 짧으니까, 진동의 주기가 짧으니까 주파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긴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세포들이 앞쪽에, 긴 세포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음과 저음 모두에서 마모가 훨씬 빨리 진행이 되니까 얘네들이 사멸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중립적으로 들어야 되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런 청취 피로를 겪게 되면은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고음부터 듣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권장되는 기준은 85dB SPL을 기준으로 해서 45분 작업하고 15분 휴식하는 것을 이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더 믹스한다고 여러분 결과물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해. 그러면 막 2-3시간 내내 찬양을 해요. 실질적으로 쉴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은 다른 믹스를 할 때, 그럴 때만이라도 좀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는 거는 3dB만 좀 낮춥시다. 3dB 정도 낮춰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큰 소리가 음질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소리일수록 음질이 좋은데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3dB를 낮춰서 작업을 한 다음에 기준이 85dB잖아요. 85dB로 높여서 들으면은 음질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좀 더 프라이머리한 거로는 3dB 낮춰서 좀 귀를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좀 청취 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을 하고 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할 때 쓰는 장비들을 한번 볼 건데,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중립적인 그런 청음을 위해서 플랫하다, 그러니까 주파수의 응답이 평평하다 또는 트랜스페런트라고 써 있는데 투명하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리를 그대로 잘 들려준다, 그런 성향을 가진 장비가 좋은 모니터링 장비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모니터링 장비 자체에 약간 음색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고음이 튄다거나 저음이 튄다거나 그러면은 믹스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매개체가 고음이 강조가 돼 있어. 그럼 우리는 고음을 깎게 되겠죠. 믹스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플랫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모니터링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믹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니터링 장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토널 밸런스, 그러니까 톤 밸런스가 정확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고음이나 저음이 튀거나 중음이 깎여 있거나 그러면은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트랜지언트, 그러니까 소리가 커질 때 그 커지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작아질 때 작아지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장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좀 넓고 자연스러운 그런 청취 경험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스테레오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이 잘 맺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 이미지가 좋은 스피커를 사용을 하면은 진짜로 여기서 가수가 공연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이렇게 세 가지 장비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각각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주요한 특징이 음원의 위치겠죠. 스피커는 귀 바로 앞에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스피커는 음원의 위치가 외부에 있어서 크로스피드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크로스피드는 뭐냐면은 모니터링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취를 하고 있을 때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 전부 다 들리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나온 소리가 오른쪽 귀에도 들어가고요. 오른쪽에서 나온 소리가 왼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크로스피드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섞여서 들어간다 해서 크로스피드가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요. 헤드폰은 쉽죠. 그냥 귀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사용하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귀에 바로 앞에서 음원이 재생이 된다. 이어폰은 더합니다. 이제 귀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고막의 바로 앞에서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어폰에 I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인, 이어, 모니터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이어폰이 피로의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제 고막의 바로 앞에서 진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귀가 이렇게 이도가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고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이어폰은 여기서 이제 소리를 빵빵빵 때려주기 때문에 소리가 큰 소리가 들어가도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헤드폰은 귀에 덮어서 쓰기 때문에 뭐 스피커와 중간이겠고, 스피커는 피로 유발하는 게 굉장히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단점을 보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스피커를 좋은 거를 세팅해서 좋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소리가 어느 곳에 있다 그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헤드폰은 아무래도 공간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있든지 헤드폰을 쓰면은 음원이 귀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때려주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어폰은 이제 차음성이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믹싱 엔지니어가 이어폰을 사용해서 믹싱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제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는 뭐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무대 바깥의 소리와 내 소리를 좀 분리해서 듣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단점을 보자면은 스피커는 공간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런 안 그래도 소리가 뻥뻥뻥 울리는 데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면은 정확하게 작업이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헤드폰을 보면은 음상이 머리 안에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헤드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듣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만 스테레오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서 이 공간에서 음상이 형성이 되는데 음상이 헤드폰과 이어폰은 머리 안에서 맺히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부족해진다 이겁니다. 이어폰은 청력 손상 위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요. 좀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드냐 보면은 스피커가 아무래도 비싸요.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이라고 안 비싼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제대로 된 스피커를 구입하기가 재원이 더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을 사고 싶은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 해서 일반적으로 뭐 물론 요새는 중국에서 좀 저렴하게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급 브랜드의 저렴한 제품 사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그냥 제나이저 적어도 제나이저 정도 사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실패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0만원 미만을 쓰면은 이제 요새는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 모니터링용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은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이어 모니터링은 우리가 그 청력 손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믹싱하고 마스터링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이렇게 있는데, 스피커는 사실 컨트롤룸이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믹스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FH에서 실제 라이브 현장에서 믹싱을 할 때는 사실은 스피커를 놓고 믹싱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그 메인 소리나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헤드폰을 주로 사용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조금 추천 제품들 보면은 10만원대에서는 뭐 프리소너스, 뭐 이거는 오디오 테크닉 거고요. ATH-M20X, 그 다음에 제나이저 i200. 사실 이거 이상으로 가는 이어폰, 비싼 이어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믹싱하고 마스터링용으로는 이어폰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서 좀 좋았던 것, 그냥 저렴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좋았던 것 추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은 제나이저 HD600이 괜찮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써도 교회 음향 현장에서 뭐 믹스 밸런스 때문에 못한다 그런 느낌은 들 수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오픈형이에요. 오픈형이 뭐냐면은 그 바깥의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FH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헤드폰을 찾을 때는 그 클로즈드 헤드폰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들을 때 굉장히 투명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사용해도 상당히 좋고요. 스피커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포칼이 그냥 소비자용 하이파이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뭐 엔지니어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네렉이라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GLM이 뭐냐면은 아까 스피커의 단점이 뭐였어요?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근데 GLM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방에 대한 보정을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다른 전문가의 손길 없이도 그냥 우리가 측정을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휴식이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청음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